자, 오늘은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기구를 들고 왔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기구 끝판대장 아람 커피 메이커입니다 하면서 리뷰를 한번 진행했었죠. 그 아람 커피 메이커의 라이벌을 오늘 들고 왔거든요. 바로 이놈 카작 로타 2입니다. 아람 커피 메이커 리뷰 안 보신 분들은 요 위에 어디 눌러가지고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긴 거 보면 아람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람이랑 이 카작 로타 약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외관부터 보고 오시죠. 본체입니다. 본체를 보시면 위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 돌리면은 요렇게 나사산이 뽑혀 나옵니다. 쭉 하고 뽑혀 나오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안에 실린더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주사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쭉 따라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쪼아주게 되면은 얘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빈 공간에 물을 넣어가지고 쭉 밀어주면서 압력을 형성해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커피 메이커랑 이 원리 자체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으로 쥐어 짜는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쉽게 쏠랑 빠지거든요. 손잡이의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립감이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죽인갑다 그런 손잡이에요. 자, 손잡이를 빼고 난 상부를 보면 구멍이 뿡뿡 나 있죠. 물이 들어가는 투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물을 쑥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세워서 이 옆면을 보게 되면 이 지금 검은 게 카메라에서 그 질감이 잘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죽입니다. 이 가죽. 그래서 이 가죽을 실로 깨워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죽이 왜 있냐라고 보면 얘 안쪽이 다 통으로 된 스테인리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잡으면 굉장히 뜨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을 감싸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람 같은 경우에는 가죽 대신 나무가 감싸져 있죠.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상부 부분 여기에는 지금 플라스틱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여기에도 뭐 스텐이나 이런 걸 해주면 좀 더 있어 보였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오면 여기에는 또 스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스텐 바로 밑쪽으로 내려가면 밸브 같은 게 하나 있죠. 이 밸브 같은 경우는 잠그고 열고를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겨 있는 상태예요. 요거를 요래 돌려주면 열링입니다. 아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 같은 경우는 예열을 하거나 뭐 커피 추출을 할 때 가운데 부분에 물을 고여있게 만들려고 하면 이 나사를 꽉 밑으로 쪼아가지고 잠궈 놓은 상태에서 물을 집어넣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열려있는 상태에서 물을 넣으면 밑에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 카작 로타는 이 밸브가 달려 있음으로 해서 물을 잠궈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요 한 개 달려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예열이나 뭐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람이랑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 요렇게 보면 압력 게이지가 요 달려 있습니다. 압력 게이지 딱 달려있는 위치가 옆에서 보면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좋죠. 아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압력 게이지 한 개 달아주지 가격도 비싼데 하면서 꿍시렁거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달려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밑에 부분 돌리게 되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돌려서 이렇게 빼보면 바스켓이에요. 바스켓 요쪽에는 샤워 스크린이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아람하고 굉장히 흡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 밸브랑 압력 게이지 정도, 그리고 이 소재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거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뭐 스탠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보시면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이 위에다가 본체 올려가 쓰라 라고 하는 그런 받침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뒤에 다리빨이 3개가 딱 서가 있어요. 이렇게 샷글라스를 넣어서 위에 본체를 올려놓고 써라 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받침대가 너무 빈약해요. 아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빈약하고 뭐 아람과 굳이 비교를 안 하더라도 이 상태로 쓰라고 만들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빈약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에 받침대라는 거는 좀 큼지막하게 힘을 잘 받게 그리 생겨야 되거든요. 이 계속 힘을 주는데 요래 어설프게 만들어 놔면 끄떡끄떡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드글드글 하죠. 네, 이 불안해요. 지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받침대 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밑에 저울을 많이 대고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저울이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얘는 제가 갖고 있는 저울 중에 제일 작은 게 이 아카이아 루나라는 제품인데요, 얘도 안 올라갑니다. 이러고 보면 얘도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막상 올려놓고 아슬하게 추출을 해볼까 라고 시도를 해보니까 얘가 끄떡끄떡 움직이니까 야도 뭐 저울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울을 올려놓고 추출하기가 좀 힘들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따로 오는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지금 템퍼입니다. 이 템퍼가 그냥 일반 푸시 템퍼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스켓이라고 치면 이 바스켓을 올려놓고 가운데 부분만 쭉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가 톡 튀어나오면서 탬핑을 하는
요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이 만듦새가 제법 괜찮아요. 제법 그럴싸하고 움직이는 요 동작도 스무스하게 잘 되거든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입마 이거 요래 뚜껑 딱 열어보면 요런 게 티 나옵니다. 침이 한 6개 박혀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침이 6개. 칠침봉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스켓에 요래 넣어가 뱅글뱅글 돌려주면 침이 돌아가면서 커피가 뭉친 거를 뭐 풀어주고 요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예열부터 해줄 건데요. 밸브를 지금 잠근 상태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싹 이걸 그냥 다 풀어버릴 겁니다. 끝까지 올려놓고 그러고 그냥 물을 부어줄게요. 자, 그냥 이 구멍으로 물을 쭉 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한 1분 정도 놔뒀거든요. 예열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잔 넣고 제껴서 물을 빼주면 됩니다. 예열 한번 더 해줄게요. 자, 예열이 되는 동안 제가 추출하면서 느꼈던 단점을 조금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렇게 잡고 제가 좀 이따가 돌리면서 추출을 시작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떨컥떨컥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에 힘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 손이 계속 내려가서 이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예열이 조금 덜 돼갖고 뜨끈뜨끈하기만 한데 나중에 예열이 좀 더 많이 되고 나면 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면은 이래 추출을 하다가 노출되어 있는 이 스테인리스에 돼 있는 순간 아! 하고 여기 바로 튀어나와요. 여기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스위치 같은 거죠. 여기는 손이 안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열이 더 되는 동안 저는 원두를 담아 볼게요. 한 16g 담아볼 생각입니다. 최대로 담으면 한 18g까지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분쇄도는 에스프레소용 분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침으로 되어 있는 요 놈을 한번 돌려볼 생각이거든요. 자, 이렇게 쏠락 넣어서 그리고 이렇게 침들이 움직이면서 나온 이 흔적들 구멍이나 흔적들이 좀 남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다가 이 레버 프레소용 디스트리뷰터로 한 번 더 돌려줄 겁니다. 자, 깔끔해졌죠? 템퍼는 구성품으로 따라온 요 놈을 쓰도록 할게요. 올리고 가운데 부분만 쭉 예열시킨 물 빼주고 들어서 바스켓 장착을 할 겁니다. 다시 레버는 잠근 상태에서 물을 부어 줄게요. 저울이 없으니까 샷글라스를 대야 되겠네요. 양을 보면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샷글라스를 떼가지고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밸브 열림으로 바꾸고 위에 핸들을 돌려주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추출량이 되면 돌리다가 반대로 확 돌려버리면 바로 끊깁니다. 지금 60ml 정도 추출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추출할 때 약간 덜커덩 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아주 뭐 결과물은 좋습니다. 옆에도 보면 굉장히 빵빵하게 잘 뜨가 있죠. 눈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좋아 보여요. 예, 맛은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거랑 거의 비슷한 원리의 아람 커피 메이커를 써서 그런지 처음 쓸 때부터 큰 어려움 없이 세팅을 금방 잡아서 추출을 금방 했습니다. 추출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핸들을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 추출을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추출 압력에 그 변수를 좀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투입하는 원두양, 분쇄도, 돌리는 속도 잘만 조절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출 퀄리티는 아람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둘 다 맛있게 잘 나와요. 힘도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압력 게이지 같은 경우 달려 있기는 하지만 있으면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희한하다. 별로 참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돌리면 와 압력이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올라가네 하고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압력이 바로 확 떨어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좀 별로 저한테는 큰 참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람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달아놓은 걸까요? 아람의 큰 그림인가? 그냥 돌리기만 해. 자, 청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이 내부에 남아있는 물 한번 쫙 돌려갖고 싹 한 빼주고 밑에 이 바스켓만 열어가지고 커피 찌꺼기 딱 버려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 물로 한번 헹궈주기만 하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카작 로타2 사용을 해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 정보가 진짜로 없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진짜 없어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약간의 추출 영상 같은 것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려고 해도 구매처가 국내에서는 파는 데가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직구로 이렇게 땡겨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홈페이지 접속도 좀 원활하지 않고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뭐 한 60만 원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0만 원에 관세 포함하고 배송료 포함하면 70만 원쯤 안 될까? 좀 넘어가려나?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죠. 국내 판매가가 68만 4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장로타 그리고 아람은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촬영하는 오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람은 솔드아웃이네요. 제가 며칠 전에 리뷰 찍을 때만 해도 재고가 있었거든요. 없어요 지금. 아예 국내 재고가 없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이거 카장로타 어디서 구했냐 하면 구독자님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빌려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걸 가지고 계신 구독자님이 아람도 가지고 계신 그 구독자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님 한 분이 저한테 아람도 빌려주시고 카장로타도 빌려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써보신 입장에서 어떤 게 좀 더 좋던가요?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니까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람이 좀 더 편하고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추출할 때도 좀 더 안정성도 있고 저 또한 비슷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